자, 오늘은 미분 못한 부분 좀 합시다. 미분 활용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했던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최고 난도 문제도 한 두세 문제 정도 보고 합시다. 우선 지금 초반이 컨디션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죠? 그죠? 초반이. 그래서 최고 난도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먼저 보고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적분은 원장 선생님이 좀 데리고 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 최고 난도에서 뭐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좀 홀수범 좀 몇 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매우 어렵지 않은 거 그냥 최고 난도 문제 치고는 조금 간단한 문제들 좀 볼게요. 저는 1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티에 그냥 보세요. 안 풀었어도. 우선은 이게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선은 이 형태의 그래프가 이거는 지수함수 형태죠. 로그함수죠. 이게 지수함수죠. 그러면 뭐 대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뭐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지수함수 이런 형태랑 로그함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교점을 S라고 할게요. S. 이 교점 S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연히 S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두 값이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공통 접선이 생겨버리죠. 이 두 가지의 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함수 값이 같다를 표현한 게 t 세제곱 ln s-t 얘랑 2의 s-a 이렇게 두 개 같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잖아. 얘를 미분하면 t세제곱은 똑같고 x-t분의 1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해도 똑같아요. 여기다 써놓게. 얘도 미분하면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여기에 s를 대입한 값, 여기에 s를 대입한 값, 접선의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이 같다. 두 가지를 써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죠? 얘랑 얘가 같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써놓을게요. 나눠서 쓰면은 표현이 이렇게 되기는 하겠죠.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 A란 결국 이 최초 목적이 뭐냐면, A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A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이 식이든 이 식이든 해서 A라는 것을 우리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미분을 하죠. 미분을 하죠. 물론 다른 문자가 있더라도 네개 변수 혹은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요. 얘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어떤 얘를 뭐 다른 문자로 알파로 표현하든 얘를 알파로 표현해 볼게. 지금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알파가 의미하는 걸 봅시다. ln x가 x분의 1 이거에 우리는 해를 알파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알파. 맞죠? 알파잖아. 이게 알파잖아. 지금 알파 맞죠? 이거잖아. 그럼 얘가 lnx 봐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lnx는 이렇게 생겼어. lnx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 알파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알파가 뭐다라는 게 중요하냐면 알파가 어떤 하나의 값이야. 변수가 아닌 이거 상수됩니다. 상수. 이게 상수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어떤 하나의 값이 됐어. 이거를 만족하는 해니까 어떤 하나의 값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얘가 ln 알파는 알파분의 1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알파는 상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가 상수가 됐어.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와. 이 식으로 와. 그럼 얘를 가져다 쓸게. 얘는 t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분의 1은 2 곱하기 지금 2에 s-a인데 우선 여기서 s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접점을 얘기한 거니까 s 대신에 다른 문자를 써서 s는 t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게. t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파는 상수야.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얘를 a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쓸게. 얘를 써서 2 알파분의 t 세제곱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n을 취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이제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는 이제 t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n 2알파 t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방금 a를 ft라고 했으니까 얘를 ft라고 써. 그러면 t에 관한 식 그리고 알파는 상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ft를 완성이 됐고 이제 미분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돼. 미분합시다.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미분하는 거잖아. 1. 알파는 상수야 그냥 없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분의 t 세제곱 그리고 요거 미분한 걸 분자해서 해줘야죠. 그러면 미분하면 3t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알파는 사라지고 요 제곱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3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얘는 1 마이너스 지금 얘가 몇이야? 얘가 t 3분의 1분의 3 그래서 8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64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알파가 상수라는 거. 알파를 상수 취급하면 미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64가 나온다. 이게 끝이야. 그나마 지금 20년도 수능 문제인데 30번이니까 어려운 문제더라. 근데 할만하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143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지금 오늘은 최고 난도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세 문제만 풀고요. 앞으로 다시 갈 겁니다. 안 푼 것들 사전편에 안 푼 것들 좀 풀 거예요. 143번 이거 지워야지. 지우다.
x는요, x는 이게 t제곱. 그다음 y는 이 문제입니다. 문제. 우선은 첫 번째는 y는 fx의 지금 최소값이 b입니다. x가 n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아닌 t에 대한 이제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됐어. 그래서 우선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최소값이 나왔다는 거는 먼저 극배나 극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극배 극소를 조사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f'(x가 0이 되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지. 혹은 같은 표현으로서 얘가 0이 되는 걸 표현을 해봐야겠지. 그죠? 이거를 봐야겠지.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4개 변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를 t에 관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y도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 t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t 플러스 지금 2n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dy dx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 얘가 0이 되게 하는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해봅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n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두 개의 t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죠. 이게 0이 되는 t 값을 기준으로 역시 전후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야. 당연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들을 다 보시면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 네 가지를 지금 조사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n 값이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면 이 둘의 대소관계가 바뀔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이제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n이 만약에 1이면은 지금 1이거나 2거나 3이면 이거보다 작은 거잖아.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지. 보세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n이야.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 얘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 거야?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거지. 우선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x의 범위가 주어지기를 x의 범위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제곱보다 크대. 그치? x의 범위야. x의 범위. 근데 x가 이거잖아 지금 x. 그럼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면 결국 이 얘기잖아. 이렇게 되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클 때 이거를 조사하는 거죠.
이때의 범위입니다. 범위. t가 이 범위일 때. 그러면 다시 지금 이거보다 클 때잖아. 이거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때는요. n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n이 1, 2, 3일 때는 지금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당연히 최소값은 뭐야? 이 값이 최소값이지. 왜냐면은 여기 이 전부터는 증가하잖아. 증가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게 극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큰 범위잖아. 큰 범위.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된다라고 우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최소값이 우선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n이 1, 2, 3일 때는 지금 t가 마이너스 2분의 n일 때 당연히 최소값을 받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n이 4일 때 어차피 저기 3, 4, 5, 6 다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죠? 얘가 똑같아요. 똑같이 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n이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가 또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얘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얘까지 포함이 돼요. 이 상태도 살일 때 얘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n이 지금 5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n이 5일 때하고 6일 때 6일 때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야? 0일 때 최소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범위는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소값을 언제 갖는지 체크를 했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 다 구해야지. 뭐 이거 다 계산해야지. 뭐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A는 뭐야? A는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Y값을 구하는 겁니다. Y값을 얘를.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얘는 한마디로 3는 뭐야? T가 뭐일 때야? T가 다 마이너스 2분의 n이지. 2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n.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T는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n은 당연히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각각. 어차피 얘네들은 사라지겠지. 얘네들은 사라지고 요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만, 요 앞에 거만. 그래서 요것만 써놓고 이제 계산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얘도 4까지는 지금 4까지는 이거죠. 4까지는. 그리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뭐 4로 이렇게 되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집어넣으면 돼. 어디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4개 집어넣으면 되지. 4개 집어넣어서 이제 답을 구하면 된다. 할만하잖아요. 그렇게 막 되게 심하지 않잖아요. 최고난도. 오히려 앞에 있는 최고난도 앞에 있는 것보다 난이도로서 좀 떨어지는 게 있긴 있다.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만 대입하면 돼요. 대입했을 때의 그 결과가 뭘까요? 그래도 여러분 답은 소중하니까 이거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답을 알려줄게요. 3, 그 다음에 4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 하고 이거 계산하면 돼요. 대입해서 45번, 47번 좀 어렵고요. 하나만 더 하고 앞으로 갈게요. 원래 2개만 풀어주려고 하는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149번. 149번. 할 수 있을까? 149번.
여기서 뭐냐면 B라는 점이 t, 3대 접선을 넣어요. 접선을 넣어서 접선을 이렇게 꺾어. 접선을 넣어서 이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여기서 FT라고 합니다. FT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오죠. 우선은 보기에 앞서서 첫 번째 구현은 FT를 구해야 되겠죠. FT를. 그래서 FT를 한번 구해해 봅시다. 우선은 지금 FT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FT를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점에서 그러니까 원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나는 점은 t, 4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m이라고 많이 쓰니까. 그래서 y는 m 곱하기 x-t 플러스 4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3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t 플러스 4는 0. 그래서 거리 표현할게요. 어차피 거리는 지금 3이죠? 3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mt 플러스 4 이렇게 우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와 제곱이 있기 때문에 루트와 지금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좋죠. 그래서 뭐 곱하고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9 m제곱 플러스 1은 m제곱 t제곱 마이너스 8mt 플러스 16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지금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한마디로 m1과 m2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부분을 m1하고 m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m1하고 m2.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두분의 곱을 표현한 게 바로 f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 봅시다. 여기 지금 t제곱 마이너스 9 m제곱 마이너스 8tm 그리고 얘는 7 이렇게 되네. 비교적 두분의 곱, 즉 두분의 곱은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죠. 이게 바로 두분의 곱이다. 근각계수 관계. 그래서 얘가 거기서 얘기하는 ft가 된다.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막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기를 봐야죠. 이제 ft가 얘인데 저기 왜 죽었어? f 루트 2 그리고 이계도함수가 뭐 0보다 작다. 그리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우선 기억 같은 경우는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죠. 우선 기억은 맞았습니다. 기억은 그냥 맞았어요. 기억 대입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다를 표현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미분을 합시다. 근데 우선은 잘 봐봐. 지금 열린 구간 거기서 이기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디귿까지 같이 볼게요. 디귿까지. 디귿이 뭐냐면 9fx 하고 얘가 3x 플러스 2 마이너스 7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나왔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얘는 이거잖아. 9로 나누면 fx가 3x 되고 마이너스 9분의 7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과연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면 되잖아. 그래프 그려보면 되잖아.
그죠? 근데 얘는 단순하죠? 얘는 단순해요. 얘는 어떻게 생겼니? 얘는 지수함수인데 지금 y축으로 지금 평행이동이 됐어.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얘가 마이너스 9분의 7이 됐어. 그리고 나서 얘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지수함수의 형태가 된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얘가 9분의 2가 되고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얘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생겼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좁아가지고 여기다 볼게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이렇게 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선에서 봅시다. 우선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3이 될 수 없고요.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점근선이라고 보는데요. 점근선. 3하고 마이너스 3은 함수값을 갖지 못한다. 이게 점근선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식,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된다? 0을 향해 간다, 0으로 수렴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알잖아요.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그럼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 그리고 또 뭐 있어?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니까 얘는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여기 일어나는 현상만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칭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미분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증감을 조사합시다. 증감. 어차피 니은에 이계도함수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미분을 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14x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한번 미분한 거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기준은 0이야. 말 그대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0보다 크면은 음수니까 감소해. 맞잖아. 감소해. 그리고 또 뭐야? 아무튼 0보다 작으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근데 봐봐.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7이지? 여기 마이너스 9분의 7이라고 할게. 그리고 얘가 감소를 한대. 그치? 근데 이상해. 얘 감소하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 0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어. 근데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0으로 수렴을 할 수가 없잖니? 그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헤쳐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냐면 3에 대한 좌극한을 한번 보세요. 이 값에 3에 대한 좌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3에 대한 좌극한 3에 대한 좌극한은 어떻게 돼? 발산하지.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간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근데 x가 양수일 때 계속 지금 감소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3에 대한 우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3에 대한 우극한은 양에 무한대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경이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접목해서 봅시다. 이제 이거랑 이거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분의 2 봐봐. 여기가 지금 또 여기가 또 이쪽에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났죠. 틀렸잖아. 디귿 틀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니은이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다. 3과 마이너스 3 그 구간에서 이거는 사실은 원래 한 번 더 미분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 아니고 아래로 볼록으로 만약에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가 없어. 어차피 위로 볼록으로 감소를 하긴 해야 돼. 왜냐면 이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로 볼록으로 감소는 해야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스럽지. 왜냐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는 위로 볼록으로 생긴 다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그래서 위로 볼록이 맞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그 구간에서는 이기점수가 0보다 작다라는 게 위로 볼록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았고 이것은 그래프에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교점을 세봤더니 한 점에서만 만나더라.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만졌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역순으로 갈게요. 그냥 좀 이제 보면서 안푼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딱 보니까 1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게요. 다시 안푼 것들.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122번. 122번은 식으로 가면 좀 어렵고, 어떤 그래프가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조금 더 편하게 좀. 저번에 안 푼 건 좀 오래돼서 안 풀었는데 그래도 합시다. 응? 저기 아픕니까? 저기 친구? 아파요? 아파? 왜 저기까지 가야 돼? 졸린 친구는 시경을 맞춰놓구나. 졸린 친구는 잠 좀 깨세요. 우선은 이계도함수를 갖는다. 네? 알았어. 아 그래? 앞으로 가야 돼 다시. 그러면 120번 봅시다. 왜 혼자 얘기하죠? 다른 친구들은 얘기 안 하죠? 120번은 좀 별로 안 어렵습니다. 봅시다. fx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좋아요. 우선 얘가 마이너스 LNS. 그래서 이건 그냥 딱 봐도 그냥 괜히 했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접선의 수직이다.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x분의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분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 수직 맞죠?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 t가 1보다 클 때 이거의 범위를 구해라. 지금 우선은 ft 지금 t-1 그 다음에 t-1 gt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물론 지금 이거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범위를 생각하면은
지금 t-1 근데 t가 1보다 클 때야. 그리고 이제 ft도 지금 t가 1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t-1분의 ft 그리고 t-1분의 gt의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의 도구를 우리가 보면은 우선 얘는 양수잖아. 얘 양수죠? 양수. 그 다음 t가 1보다 크면 얘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0보다는 커. 0보다는 크겠지.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지금 0보다는 작아. 그죠? 0보다는 작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값보다는 뭐 작은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야.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상 t, ft랑 그 다음에 지금 1, 지금 F1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물론 얘는 0이지. 얘가 0이지. 거리가 아니고 기울기야, 기울기. 그래서 지금 이 점하고 여기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요 기울기를 의미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 그죠? 그럼 이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이 기울기들은 얘보다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얘도 따져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이건 리미트 뭐 취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래서 0하고 1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두 개를 곱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다 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116번도 안 풀었어요. 풀어주셨나 누가? 풀어주셨으면 이거 풀어주세요. 네. 지금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좌표 속력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뭐 속력이라고 하면 이것도 매개변수로 나타났죠.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고 얘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리고 그 값들의 제곱에 합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속력이다.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죠, 속력이.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합시다. 여기 지금 2분의 1이 내려오는 데서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어요. 뭐 단순하죠. 그러면 이제 속력을 표현할게요. 이거를 제곱 그다음에 또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은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전개를 해볼게요. t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지금 이렇게 됐거든?
뭐 이거를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곱, 완전 제곱으로 막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게 지금 얘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이차함수 완전 제곱식 만드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얘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일 때 최소값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인데 그거는 루트 4분의 3이 최소값이다. 이거야. 그냥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끝이에요. 끝. 이게 끝. 앞으로 가. 얼마나 더 많이 했네요. 102번 안 풀었고 99번 안 풀었습니다. 그때 102번도 합시다.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2번도 그냥 연습이라고 보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 접선 1, 기억 1,2분의 1에서 접선하고 원점 거리 4분의 1 미음 최소값 마이너스 8분의 1 지금 fx 마이너스 fc 결국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의미하는 게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귀찮은 문제다. 귀찮은 문제. 지금 이거에 접선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도 얘기했으니까 귀찮지. 그래서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부터 미분도 해야 되고 갑자기 계산에 자신이 하고 괜히 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 하나씩 소거가 되고 약분이 되고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랑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단순하게 정리가 되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미분한 거야 이게. 미분하고 나서 보니 지금 얘가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선 분모는요. 분모를 보시면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 얘 항상 양수야. 얘 항상 양수. x값을 남겨서 항상 양수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야. 그죠? 분모 항상 양수.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따라서 우리가 증가와 감소. 이 친구 옆에 자고 있으면 좀 깨워. 저기 앞쪽 힘들어.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지금 어딨어? 예수분이 한 거였어. 이거 우리 x를 빠졌어. x를 빠졌어. 0하고 3분의 4. 그래서 이제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분모와 분자를 보면 분모도 다항함수고 분자도 다항함수야.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해야 되는 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정도는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그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얘는 0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0을 향해 갔는데 지금 0을 향해 갔는데 플러스에서 0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0을 향해 가느냐 이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우선 연속이야. 우선 연속.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데 분수로 나눴잖아. 그러면 나눈 게 0이 안 되면은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우선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선은. 그래서 지금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어떻게 생겼다?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감소 증가 감소는 확실해. 그죠? 근데 감소하는데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역시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물론 더 자세히 아래로 보려고 위로 보려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미분해서 좀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이게 0이야 여기가 0이야. 여기가 이제 3분의 4까지 이렇게 됐어. 그럼 0을 대입했을 때는 이제 그 값을 조사해야지. 0 대입하면은 4분의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1 어차피 이게 y축이니까 이렇게 되고 3분의 4를 대입하면은 그 함수값이 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맞았네. 최소값 마이너스 8분의 1 맞았네. 이거 맞았다. 그 다음 3분의 4 F 3분의 4 하나 조사합시다. 3분의 4 3분의 4 9분의 10의 제곱이잖아. 9분의 10의 제곱. 6분의 5. 맞겠지? 약분해야 되는데. 우선 한 번 더 합시다. 틀리면 안 되는데. 40분의 27이 나왔어요, 여기가. 우선 뭐 기억은 어차피 계산 다시 해야 되니까 이것을 보시면요. 지금 이거 봐봐. 얘는 fx와 지금 f10이 같다. f10은 fx를 만족하는 실분의 개수. 이걸 물어봤는데 10을 우리가 대입을 해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0의 위치는 3분의 4보다 무조건 크니까 10을 여기라고 봐도 이렇게 F10 이게 F10입니다. F10 이게 F10이죠. F10과 만나는 S값은 2개. 그렇죠? 10과 뭔지 모르는 애 여기 2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2개는 맞다. 맞다.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1,2분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근데 미분해 놓은 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미분한 게 여기 있잖아. 요거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 분모는 1,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지금 1. 기울기가 1이네요. 이거죠. 금방 하겠네요. 빨리 합시다. 지금 기울기가 1이야. x-1 플러스 2분의 1. 이게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게 지금 접선이고요. 원점에서 얘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1 4분의 루트 2 이렇게 거리가 나온다. 맞았다. 기억도 맞았다. 니은도 맞았다. 이것도 맞았다. 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 풀고 나니까 깨? 이 사람들. 한 문제 더 봐보시세요. 99번 봅시다. 99번. 봐.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지금 fx가 2x 코사인 x고 정리역은 모르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말이야. 내용 봅시다. 얼핏 보면 막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와중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선은 지금 뭐 fx가 니은 같은 경우는 극대값이 어느 구간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미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봅시다. 우선 미분을 합죠. 우선 기억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선 미분하면은 지금 2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사인 x 이렇게 썼습니다. 미분해서 이렇게 됐고요. 우선은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a를 집어넣어서 0이래. 그러면 이 a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거는 코사인 a 마이너스 a 사인 a가 0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항시키고 코사인을 나누고 a로 나눠. 지금 코사인은요, 지금 이 범위상에서 물론 0이 될 수는 있죠. 그거는 그냥 배제하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얘를 식을 바꾸면은 얘가 탄젠트 지금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에 넘어가고 탄젠트 a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으로 나누면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니까 그리고 a분의 1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거기서 a분의 1, 그 a분의 1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기 때문에 a가 뭐 0이 된다 안 된다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얘를 만족하는 거는 우선은 맞죠. 그건 맞잖아. 얘를 만족하면 얘를 만족하면 맞지. 그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기억은 맞았었죠? 그래. 근데 니은은 x가 a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그 a라는 게 지금 저 구간에 존재하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죠. 지금 이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탄젠트 x가 x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a인 거야. 그 a가 지금 저 구간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잘 보세요.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젠트. 근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만 보면 되냐면 어차피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분의 1이 이렇게 생겨서 만드는 게 a란 말이야.
근데 조금 명확하게 그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얘가 2분의 파이야. 지금 탄젠트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 4분의 파이 1이잖아. 탄젠트가 여기가 1이잖아. 지금 여기가 1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x분의 1은 1,1을 지나잖아. 1,1. 근데 4분의 파이는요. 얘는 1보다 작은 값이고요. 2분의 파이는 1보다 큰 값이야. 그래서 1,2는 여기 있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얘를 지나 x분의 얘를 지나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교점 A는 우리가 교점 A가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우선 4분의 파이보다 큰 건 확인했어. 그럼 3분의 파이보다 지금 작은 걸 어떻게 체크하겠냐 이거지. 지금 여기가 1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A야. 여기가 요점이 X좌표가 A인 거야. 근데 3분의 파이는 지금 위치가 3분의 파이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죠. 1보다 크잖아요. 그럼 1보다 큰 게 여기가 3분의 파이야. 당연히 지금 1보다 작은 4분의 파이와 1 사이에 있으니 3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건 명확하죠. 그죠? 맞잖아요. 넘어갔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봅시다. 지금 fx가 1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지금 2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거는 미분에서 0 되는 거에 대한 걸 조사했지 fx의 그래프를 그린 건 아니잖아. fx가 x가 a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극대값이 뭔지 모르죠. 극대값이 뭔지 모르죠.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럼 얘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지금 a일 거 아니야. A. A.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a면 우리가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가 2a 코사인 a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얘가 뭐 파이를 그냥 대입해봐도 음수가 나와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차피. 그래서 뭐만 살펴보면 되냐면 지금 2a 코사인 a가 1보다 크냐 작냐 요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니은에서 구했던 게 a 값은 4분의 파이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혹은 a가 3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 정도를 우리가 알아냈어요. 니은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2a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 지금 우리가 지금 탄젠트 a가 a분의 1을 만족해. 그래서 이 코사인 a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a의 범위를 우리가 a의 범위는 지금 정확히 요 범위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체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할 거냐면 지금 요 3분의 파이 보세요. f 3분의 파이 있죠. 3분의 파이. f 3분의 파이를 써보면 얘가 3분의 2파이 하고 코사인 60도가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이게 3분의 파이야. 그죠? f 지금 3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가 나왔어. 3분의 파이는 1보다 크잖아요. 이거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지금 a보다 큰 3분의 파이를 대입한 게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1은 어디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지. 우선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것은 봐봐. 우선 극대값 갖는다. 맞았다라는 게 극대값 갖는다라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표현한 게 증가 감소를 표현한 거잖아. A에서 극대값을 간다고 해서 표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가지니까 감소를 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F 3분의 파이가 1보다 큰 값을 갖더라.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마다는 몇 점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다야. 맞았다. 뭐 이건 뭐였어요? 잠깐 쉽시다. 치고 앞으로 갈게요. 또 앞에 아직 남은 게 그래도 한 4-5문제? 뭐 이 정도 남았어요. 그것만 하면 이제 미분 활용 부분은 거의 다 한 겁니다.